길에서 구두를 닦으며 동생을 돌보던 소년. 지나가던 남자가 이런 애가 부모도 없나 봐 하며 비웃는데 붐비는 서울 도심거리. 출근 시간에 회색 정장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그 길목.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있다. 상자 위에는 조그마한 소년이 앉아 손바닥만 한 솔을 들고 사람들의 구두를 닦고 있다. 그의 손은 작고 여리지만 그 안에는 익숙한 동작과 조용한 단념이 깃들어 있다. 소년의 이름은 준서. 얼굴에 묻은 검댕과 살짝 벗겨진 무릎, 낡은 셔츠와 찢어진 운동화. 그의 옆에는 또 다른 아이, 동생 수아가 작은 가방을 꼭 끌어안고 앉아있다. 둘 다 말이 없다. 굳이 구걸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다. 지나는 사람들 중 몇몇은 힐끔 쳐다보다 고개를 돌리고 어떤 이는 입을 삐죽이며 말한다. 저런 애들은 학교도 안 다니나 봐 참 안 됐다. 하지만 준서의 눈엔 눈물도 분노도 없다. 그는 마치 지금 이 거리, 이 자리가 자기의 몫인 것처럼 담담하게 구두를 닦는다. 손끝에 집중하며 묵묵히 하루를 살아낸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른다. 이 아이가 매일 해가 지면 도시 너머 언덕 위 태저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경호원이 대기한 리무진을 타고 돌아가는 그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재벌 회장의 집.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 작은 손이 언젠가 큰 회사를 움직일 사람이라는 것을. 준서는 단지 배우고 있었다. 세상이라는 낯선 교실에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없는 무관심 속에서 진짜 삶이 무엇인지. 그에게 구두는 단지 닦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창이었다. 말없이 건네는 1,000원짜리 지폐 안에 담긴 표정들. 고단함, 짜증, 무관심 혹은 아주 가끔 섞이는 따뜻함. 이 이야기는 그 작은 소년이 세상을 어떻게 배워나가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고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1시간짜리 진심. 그의 첫 수업은 언제나처럼 거리 한복판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년, 준서는 평범한 길거리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저녁 도시의 반대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대저택으로 돌아간다. 외부에서 본 적 없는 경호원들과 최고급 외제차가 줄지어 들어오는 그곳. 한국 재계의 정점에 서 있는 한 재벌 회장의 손자, 준서의 진짜 집이다. 해가 채 떠오르기도 전 준서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선다. 바람이 아직 차고 도로에선 상쾌한 대신 냉랭한 공기가 느껴진다. 오늘도 그는 강남역 근처 익숙한 거리 한켠에 자리를 잡는다. 그가 늘 앉는 자리는 빌딩 사이 회색 벽에 기대어 있는 좁은 공간. 그 자리는 햇살이 가장 늦게 닿지만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소형 청소포와 솔, 광약 한 통이 담긴 상자를 꺼내어 조용히 놓는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인다. 이른 출근길, 서둘러 걷던 양복 입은 직장인 한 명이 잠시 멈춰 앉는다. 준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구두를 들여다본다. 부드러운 손놀림, 익숙한 리듬. 구두 하나에 1,000원, 많아야 하루 10켤레. 그것이 그의 수입의 전부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매 한 켤레, 마치 예술작품을 다루듯 정성껏 닦는다. 멀지 않은 곳, 동생 수아는 인근 독서실에 혼자 앉아 책을 펴고 있다. 책상 위에는 노란 도시락통과 낡은 문제집이 놓여있다. 준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아가 있는 곳을 힐끔 돌아본다.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안도한다. 어느 날 수아가 물었다. 오빠, 우리 진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 준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린 불쌍한 척하지 마. 우리가 배우는 중인 거니까. 진짜 공부는 책 안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 말에 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리의 하루는 길고 반복되지만 그 속엔 매일 다른 얼굴과 이야기가 있었다. 준서는 그 하루하루 속에서 세상을 배워가고 있었다. 어떤 날은 무시당했고 어떤 날은 웃음을 받았다. 어떤 날은 침묵 속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은 그에게 필요한 수업이었다. 그날도 그는 구두 하나를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마음을 배우게 될까? 어느 흐린 오후, 바람이 쌀쌀하게 불던 날이었다. 준서는 평소처럼 상자 위에 앉아 구두를 닦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은 유난히 빠르고 말소리는 더 날카로웠다. 한 중년 남자가 바삐 지나가다 말없이 멈춰섰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숙여 준서를 내려다보았다. 잠시의 정적 뒤에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은 채 중얼거렸다. 요즘 애들은 이래서 문제야. 공부는커녕 길바닥에서 구두나 닦고 있고 부모도 없는 거겠지? 그 말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크고 명확했다. 일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일부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쳐갔다. 준서는 손에 들고 있던 광약통을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구두를 다시 닦기 시작했다. 구두를 닦는 그의 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침묵이 때론 어떤 말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변명도 반박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단단한 태도라는 걸. 그날 밤 수아가 물었다. 오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준서는 고개를 젓고 웃었다. 많이 별일아냐. 그냥 누가 내 시험 문제 하나 던져줬을 뿐이야. 그의 눈빛엔 흔들림 없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사람의 편견은 깊고도 날카로웠지만
그는 이미 그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온 아이였다. 그에게 그날의 말은 상처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의 문장, 하나의 현실 수업이었다. 그는 그날 또 한 줄의 삶을 노트에 적듯 가슴에 새겨 넣었다. 사람은 겉만 보고 쉽게 말한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다. 해가 질 무렵 붉은 노을이 도시의 건물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할 때 준서는 구두 닦기 상자를 조용히 접는다. 손에 남은 약간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 옆에 있던 수아의 손을 살며시 잡는다. 둘은 조용히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언덕 너머 외진 골목으로 향한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 길 끝에는 거대한 철문이 자리하고 있다. 철문이 열리면 그 너머엔 마치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고요한 정원, 흰 대리석 계단, 잘 다듬어진 나무들, 그리고 검은색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다. 경호원 한 명이 익숙한 듯 아이들을 향해 다가온다. 말없이 책가방을 받아들고 부드럽게 인사를 건넨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도련님. 아가씨. 리무진 뒷좌석에 탄 준서와 수아는 서로 눈을 마주친다. 평소처럼 말은 없지만 그들만의 대화가 오간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간다. 하루 종일 보았던 바쁜 얼굴들과는 다른 느릿한 고요가 차 안을 감싼다. 첫 댁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익숙하게 들어선다. 대리석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하면 그곳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신문을 접고 앉아있다. 바로 강 회장 준서와 수아의 할아버지다. 그는 신문 너머로 고개를 들어 손자에게 묻는다. 오늘은 어땠냐? 준서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눈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한다. 오늘도 사람들은 내가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진짜 세상은 확실히 배울 게 많아요. 책보다 훨씬 생생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눈빛은 한없이 깊고 따뜻하다. 마치 아이의 그 한마디에 오래된 기억이 떠오른 듯. 그리고 준서는 조용히 덧붙인다. 할아버지, 오늘은 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말없이 돈을 건네면서요. 그냥 고맙다고만요. 저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날 밤 첫 댁의 불빛은 조용히 꺼지고 창문 밖엔 달빛이 비춘다. 도시의 소음과는 동떨어진 이 고요 속에서 한 소녀는 오늘도 조금 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몇 년 전 어느 겨울날 회장실 벽난로 앞에서 강 회장은 손자 준서와 마주 앉았다. 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고 실내는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묵직했다. 그날 강 회장은 가족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단둘이서만 나눈 이야기였다. 내 유산은 너에게 가지 않을 거다. 그 말에 준서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어떤 단단한 진심을 읽어냈기 때문이다.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물려주고 싶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강 회장은 덧붙였다. 세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이해하고 겪고 알아. 남이 깔아준 길을 걷지 말고 내가 밟아보고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가봐라. 그게 내 진짜 유산이다. 그 순간 준서는 어떤 숙제를 받은 듯 마음속이 조용히 울렸다. 그 후로 그는 스스로 결심했다. 세상을 겪기 위해 거리로 나가기로. 그날 이후 준서는 경호원도 따돌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숨긴 채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이름도 다르게 쓰고 신분증 대신 손때 묻은 메모장을 들고 다녔다. 아침마다 거리로 나가 구두 닦기 상자를 들었고 점심은 수아와 나누는 도시락 한 끼였다. 잠깐의 낮잠은 공원 벤치에서, 공부는 도서관이 아닌 사람들의 얼굴에서 배웠다. 오래된 사람들의 말투, 손에 굳은 살, 눈빛 속 피로, 무관심과 친절이 얽힌 하루. 준서는 그 안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스스로 느끼고 배워갔다. 강 회장은 늘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아들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을 걷는 손자를 보며 마음속으로만 웃고 있었다. 유산이란 물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키워내는 것이지. 그는 그렇게 준서를 믿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빴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의 구두는 늘 닦을 자리가 남아있었고 준서는 그 속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누군가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 크지 않은 상자를 들고 닮은 듯한 구두 닦기 도구를 꺼낸 소년. 준서와 비슷한 또래였다. 소년의 이름은 지민이었다. 마른 얼굴, 깊게 팬 눈 밑 그림자, 그리고 묵묵한 눈빛. 말이 없지만 무언가 다 알고 있는 듯한 눈이었다. 둘은 처음엔 몇 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거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지민은 가끔 웃었고 가끔 한숨 쉬었다. 준서는 그 모든 걸 묻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어준 도시락을 나누던 순간 지민이 말했다. 난 원래 이거 안 하려고 했어. 근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혼자선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더라. 그 말을 들은 준서는 한참을 조용히 있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자신도 마음을 열었다. 사실 나 재벌 손자야. 지민은 그 말에 잠시 웃었다. 장난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야, 농담도 참. 하지만 준서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진짜야. 할아버지가 내가 세상을 배워야 한다고 해서 스스로 거리로 나왔어. 이름도 숨기고 경호원도 따돌리고. 며칠 뒤 준서는 지민을 저택으로 초대했다. 고개를 들어
저 멀리 펼쳐진 정원과 대리석 건물들을 본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다물고 서 있는 그를 향해 준서는 말했다. 믿기 어렵지? 근데 난 이게 더 어렵더라.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밖으로 나온 거야. 지민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 진짜 멋지다. 준서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의 손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그날 이후 두 소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그림자를 알아본 두 마음은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준서와 지민은 거리의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둘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만나 상자 위에 앉았고 한 명이 늦으면 다른 한 명은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다. 처음엔 단순히 함께 구두를 닦는 사이였지만 어느새 서로의 하루를 함께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하나의 비닐을 나누어 덮었고 바람이 차가운 날엔 서로에게 따뜻한 음료 하나씩을 건넸다. 누군가가 모욕적인 말을 던지면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침묵 속의 위로, 그것이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수아도 점점 이 우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지민은 수아의 공부를 도와주었고 수아는 지민을 오빠의 친구가 아닌 나의 가족처럼 대했다. 셋이 함께하는 시간은 조용했지만 따뜻했고 자주 웃음이 흘렀다. 준서는 지민을 통해 가진 것과 지켜야 할 것의 차이를 배웠다. 지민은 가난했지만 품위가 있었고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믿으려 했다. 그 진심과 강인함은 준서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다. 한 번은 준서가 말했다. 지민아, 너 없었으면 난 여전히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을 거야. 지민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너 아니었으면 아직도 내 인생은 멈춘 줄만 알았을 거고. 서로는 서로에게 거울이었고 등불이었으며 때론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교과서였다. 준서는 이제야 진짜 친구가 뭔지, 진짜 삶이 어떤 건지 조금씩 알게 되고 있었다. 단순히 같은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가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지민도 마찬가지였다. 언젠가부터 그는 자신이 다시 꿈꿀 수 있다는 걸 믿기 시작했다. 이전엔 생각조차 못했던 미래, 더 나은 내일, 그리고 함께라는 가능성.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던 우정이 그 바쁜 거리 한복판에서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시민이 준서와 지민이 함께 구두를 닦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강 회장 손자라는 아이가 구두를 닦고 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눈빛이 이상하게 깊다. 짧은 글과 함께 올라온 그 사진은 이틀 만에 수만 건의 공유를 기록했고 각종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재벌 손자 구두 닦기 가짜? 진짜? 진짜 이유는?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고 언론은 앞다투어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결국 강 회장 측은 조용히 입장을 밝혔다. 강준서 군이 거리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본인의 자발적인 결정입니다. 세상은 충격과 감탄으로 들끓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거리로 몰려들었고 준서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일부는 진정성을 의심했고 일부는 깊은 존경을 표했다. 결국 한 방송사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준서는 조용히 수락했다. 익숙한 듯 하지만 낯선 공간에서 그는 마이크 앞에 앉았다. 아직 구두 약품 자국이 남아있는 손을 조심스레 무릎에 얹고 천천히 기자의 질문을 들었다. 왜 그렇게 살았나요? 수십억을 가진 손자가 왜 거리에서 구두를 닦았나요? 준서는 망설이지 않았다. 곧바로 눈을 들어 말했다. 처음엔 나도 몰랐어요. 내가 뭘 모르고 살아왔는지. 그런데 거리에서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 그들의 삶을 느끼게 됐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던 사람,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사람, 1,000원짜리 한 장에도 미안해하는 사람들.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였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화면 너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의 말은 단지 잘 포장된 문장이 아니라 거리 위에서 매일 흘린 땀과 침묵 속에서 태어난 고백이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스튜디오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기자조차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준서를 단지 재벌가의 손자로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세상을 몸으로 배우고 진심으로 말하는 한 소년으로 남았다. 에필로그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많이 변했고 거리의 작은 상자에 앉아있던 소년도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준서는 지금 자신이 직접 세운 사회혁신 기업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회사의 초창기 자본은 재벌가의 유산이 아니었다. 그가 거리에서 몸으로 배운 경험과 사람들의 마음이 자산이 되었고 그 진심에 감동한 이들이 함께한 결과였다. 그는 재계의 주목을 받으며 수많은 언론의 요청을 받았지만 여전히 화려한 자리보다는 조용한 회의실 한켠에서 직원들과 눈을 맞추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회사의 슬로건은 단 하나였다. 사람을 위한 기술, 마음을 위한 기업. 그 옆에는 언제나 지민이 있었다. 준서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이 길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 지민은 지금 공동대표로서 회사의 운영을 함께 맡고 있으며 두 사람의 우정은 이제 사람 중심 경영이라는 철학으로 확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장학금과 지원 속에서도 누구보다 묵묵히 공부에 집중하던 그녀는
이제 가난한 이웃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젊은 의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형과 지민에게 늘 말했다. 내가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의사가 된 건 오빠들이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줬기 때문이야. 준서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하나의 명함이 놓여있다. 그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작은 손으로 배운 세상, 그게 나를 키웠습니다. 그 문장은 그가 살아온 길을 요약하는 말이자 앞으로도 지켜나갈 삶의 기준이었다. 그가 거리에서 만난 이름 없는 이들의 눈빛, 소외된 이들이 건넨 짧은 미소, 그리고 진심으로 건네받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그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다시 재벌가의 손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늘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전 그냥 거리에서 세상을 배운 한 사람이에요.